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물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저희 이제 안녕하십니까. 나름 좀 친해졌는데 네, 요즘 저희 프로그램의 인기가 점점 날로 많아지면서 이분들의 인기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효진 책임님, 손성길 실장님, 그리고 이상원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네. 오랜만에 이렇게 자리 바뀐 것도 처음 보셨죠? 네, 나름 또 바뀌니까 또 새로운 마음이 좀 드네요. 네. 왠지 미팅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특이한 느낌이 나긴 나네요. 두 분 중에 한 분 고르신다면? 알겠습니다. 손 실장님은 오늘 뭔가 네,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예. 느낌이 많이 다른데요? 낙엽이 앉은 것처럼 주저앉혔습니다. 사인 연습도 하신다고. 사인은 이미 7살 때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네. 될 줄 알고. 왜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뭐 어쩔 아, 수 없어요. 뭐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한결같은 남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초심이 중요한 걸 알수 그대로 있죠. 유지되고 있죠. 사람이 한결같아야죠. 네. 예, 그렇죠. 변하면 좀- 안 되고. 지치네요, 근데. 너무 지치게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힘을 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한테 한번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본인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빨리 지치시는 게 단점인가요, 혹시? 뭐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네. 뭐 일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이제 풀파워로 이제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부침이 오더라고요. 아하. 쉽게 좀 지치는 성향이 있는 거죠. 불같이 확 타올랐다가 이제 인사불성. 네 그런 어. 식으로 하는 게 조금 아쉽네요, 제 입장에서는. 역시 뭔가 다릅니다. 제가 공격을 하고 싶었는데 뭐 어디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김책임님은? 저는 약간 일이 일이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좀 직관적으로 사람을 좀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럴 그래서 수 있죠. 네, 첫인상이 이 사람의 성향을 약간 파악해버리는데 순간적으로? 네, 근데 그게 나중에 이 사람이랑 관계를 맺을 때는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안 좋죠. 네, 선입견이 미리 생겨버리니까 아, 판단을 네. 좀 그래서 방해하겠네요. 잘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제 첫인상은 어땠나요? 주목을 부르는. 아니요 주목을 부르는? 네, 그렇죠. 아, 주목, 그쵸. 시선이 주목. 되게 착하고 순수하게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뭐 잘생긴 겁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럼 두 분의 첫인상도 한 번씩 얘기해 주실래요? 솔직하게 어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손성길 실장님. 요즘 드는 생각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정이 좀 많아서 규정을 지키고 규정을 준수하고 만들어야 될 부서에서 네. 좀 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나이가 네.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이 많은 게 단점이 역시. 아닐까 역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점 맞죠? 예. 제가 이 질문을 원래 드리는 게 이게 흐름상 맞는데 굳이 드리지 않아도 다들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단점이 전혀 아닌 것 같은 거를 단점이라고 포장을 잘 하시네요. 그게 포장입니다. 그러니까 단점인 듯 단점이 아닌 것 같은데 저 스스로는 되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굳이 막 시작을 하지 않아도 오늘의 주제가 나와 버렸습니다. 오늘의 주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코피가 아이씨 코피. 이 정도쯤이야. 명석 씨, 성기 씨 다 됐죠? 네, 다 됐습니다. 가져와봐요. 자, 어머, 명석 씨 코피 났네? 일이 많았지? 아닙니다. 제가 원래 코피가 좀 많이 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네. 꼼꼼히 일 잘했네. 성기 씨는 어려운 거 없었고? 사실 제가 신입이라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 아직 감이 안 잡혀서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감 안 잡힌 거 치고는 잘했는데? 감사합니다. 뭐지? 명석이, 성길이, 수야 와봐. 이거 누가 정리했어? 누가 이딴 식으로 하래? 그거 말씀이십니까? 그거 저희 같이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감이 안 잡혀서 조금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안 잡히면 물어봐야지 지들 멋대로 하냐? 죄송합니다. 그 매뉴얼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모르면 여쭤보고 했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꼭 여쭤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뭐 매뉴얼은 매뉴얼일 뿐이니까 앞으로 체크를 좀 잘하고, 어? 명석 씨는 감 안 잡히면 어떻게 하라고? 매뉴얼이나 좀 보라, 이 얘기야. 알았어? 예, 죄송합니다. 뭐 살면서 이렇게 포장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일에서 이제 포장의 기술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제 종이 한 장 차이 같더라고요. 제가 네. 보기에는 이제 좋은 의미로 봤을 때는 이제 강조, 강조. 예. 강조인 건데 이게 조금만 엇나가기 시작하면 네. 바로 허구를 쫓는 허위, 과장, 확대, 거짓. 예 그렇게 되겠죠. 허세일 수도 허세. 있고요. 허세일 수도 있고요. 네. 예. 그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이제 업무 능력이라고 보기에는 확실히 한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적재적소한 상황에서 어떻게 어필을 하느냐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거를 갖추기 이전에 사실은 실력을 먼저 갖춰야지 이것도 포장처럼 보여지는. 그렇죠? 예. 신입 때는 저도 잘 못했어요. 사실 오히려 어필을 잘하는 친구들 보면서 되게 부럽고. 그렇죠. 예. 말 잘하는 친구들 보면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약간 이런 생각 들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실력이 늘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요. 네. 저는 일단은 막 티내면서 하는 스타일이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좀 이제 묵묵하게 하면서도 자기 할 거에 대해서 확실히 했으면 좋겠고 그 고민한 흔적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여야지 네. 내가 고민을 이렇게까지 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안 맞는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그렇게 묵묵히 일하는 스타일을 다 알아주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신 과장님이신가요? 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아직 그럴 수 있는 깜냥이 되는지 거기는 뭐 제가 확신할 수가 최고의 없죠. 포장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최고의 포장을 하고 계시는 것 역시. 같은데 많이 바뀌시네요. 요즘. 네, 그럼 한번 추천해 주시죠. 네. 저도 과장님 말씀에 이제 동의하는 게 신입사원들은 다 일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배우고 경험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저도 이제 묵묵히 일하는 스타일을 되게 좀 선호하고요. 그거 이제 판단을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업무를 10년 넘게 했었다고 하면. 근데 본인이 그걸 그 앞에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얄밉죠. 한 대 쥐어받고 싶고. 그리고 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뭐 밤을 샜어요. 점심을 못 먹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불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 살 깎아먹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앞에서 그런 말을 근데 세대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네. 못 했는데 요즘은 또 그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하, 우리 때는 또 안 그랬는데 네, 좀 요즘 애들이 이렇더라. 요즘은 지금 나야- 댓글 지금 팬들 지금 몇 명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요즘. 환경 돌파 하시는데 그럼요. 네 어쨌든 이게 말로만 듣던 아재. 거기까지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네. 더 나아가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쌍피어 보시고. 네. 아유. 요즘은 신입들이 코피를 나면 휴지로 막더라고요. 저는 손으로 막았는데 어휴. 휴지로 막으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실수했네요. 실수했죠. 그럼 저는 궁금한 게요. 세 분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남들한테 티를 안 내는데 티가 나게 하는 그런 뭔가 본인만의 기술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신입사원 입장에서 포장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네. 상사가 내일 몇 시까지 뭘 만들어 와라고 했을 때 네. 그 전에 미리 어느 정도의 기한을 좀 땡겨서 그 자료를 어. 준비해서 미리 갖다 놓는다던가. 선보고. 네.
미리 선보고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미리 가서 갖다 놓는 방법. 그 방법은 정말 감동적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상사가 뭘 시켜 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그 기한 뭐 다 그 전날이든 아니면 시간을 뭐 1시간, 2시간을 땡기던 미리 그 자료를 보고해서 상사에게 미리 보고를 하면 상사가 좀 미리 해놓고 좀 부족한 부분이나 수정할 게 있으면 체크해서 다시 줄 수 있고. 네, 제가 일단 업무를 받으면 저는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일을 누구랑 해결할까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건 30%, 네. 어떻게 누구랑 해결할까를 70%를 고민하는데 바로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다른 곳에서 이미 고민하고 문제의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특히 인사 컨설턴트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미 많은 곳에서 1년에 몇 건이나 몇십 건이나 되는 것들을 다 고민하시고 해결했었기 때문에 네. 저는 거기에서 그 방법을 취해서 일단 전화부터 합니다. 문제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네. 이해가 됐냐? 아, 라고 얘기를 하면 물론 그분들이 자료를 있는 그대로 주진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게 일인데요. 그렇죠. 네. 찾아뵙고 여쭤보고 제가 이제 타이핑을 하면서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하고 나서 있으면 한 3주가 걸릴 거라고 팀장이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단 하루 만에 하루요? 단축되죠. 단축되죠. 이만큼 고민했어야 되는 거를 예. 전화 몇 통으로 그 사람이 고민했던 걸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경험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해결을 한 후에 저는 그거를 되뇌이면서 한 번 더 내가 체크하지 못한 게 있었나 그런 주변 일들을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후에 시간의 타이밍, 네. 포장도 시간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어떨 때 팀장이 최적의 보고를 받을 시점인가를 본 후에 네. 들이미는 거죠. 그러면 벌써 이걸 다 했어.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렇죠.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딴 거를 많이 또 신경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를 받아서 3주의 시간을 예상하고 시켰던 일을 빨리 끝낸 후에 또 다른 거를 또 많이 고민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또 성과가 날 수 있고 그래서 앞당겨서 고민하고 빨리 해결하고 하는 게 저만의 노하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분들이 괜히 이 자리까지 가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친구들 도움이 크죠. 친구들이요? 네. 아, 네트워크의 도움. 평소에 그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좋았던 일을, 자기가 잘한 일을 어떻게 하면 잘 포장하는가, 요 얘기를 저희가 해봤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실수했던 거를 내가 얼마나 덜 혼나게 잘 포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똑같은 상황에 네.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도 네.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보고하는 사람에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서 네. 어떤 화법으로 보고를 하느냐 네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그 앞서 꽁트에서처럼 명석이처럼 네. 이제 쓸데없는 사족 예를 들어서 코피가 났다라는 네. 거라든지 힘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거기서 끌고 갈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코피가 났는데? 네, 났더라도 일단 실수를 한 상황이라면 아하. 네, 실수를 한 상황이었다면은 그것보다는 그걸 얼른 가리고 내가 일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요 정도를 놓친 것 같다라는 거를 시인하는 과정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입사원 네. 또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전입자를 두고 얘기했을 때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를 그 윗사람도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알고 있으면은 어느 부분이 실수를 했다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어필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부분을 내가 미처 간과했다. 네. 향후에 지속적으로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실수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걸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는 그 네. 후속 조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런 식의 자세와 어떤 그 화법 그리고 이제 실천력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훌륭한 포장의 기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통 신입생들이 취준생 때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커버하는 심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합격
그러니까 대학 합격, 취업하는 거 다들 이제 경쟁 시스템에서 합격인지 탈락인지로 구분되는 시스템으로 자라오다 보니까 그렇죠. 실수를 하다 보면 들키고 싶지 않고. 네, 들키고 싶지 않고 네. 이게 가리고 싶지. 내가 탈락되는 것 같고 세상이 나고되고 같은 네. 이런 그런 정말 극단적인 약간 마인드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죠. 실수를 하더라도 그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실수를 하게 되면 그걸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 내 실력이 여기까지구나. 그럼 난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전환을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상사들한테도 더 잘 먹힐 수 있는 약간 이런 태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포장에 대한 부분을 좀 잘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그 신입사원들이 아까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발로 뛰는 모습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예로 신입사원한테 제가 물어본 게 채용 설명회를 나가는데 직무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해주실 현업 선배들을 모시고 와라라고 네. 했었을 때 10명의 후보자를 선정을 했었는데 네. 전화를 해서 안 받는다고 해서 줄여서 3명밖에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왜 3명밖에 안 되냐.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가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바쁜데 그냥 전화만 해서 설명하고 하면 어떻게 그냥 안 하면 거절하면 끝나는 부분인데 가서 한번 찾아가서 여쭤보지 그랬냐. 근데 약간은 어이없는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10명을 내가 다 만나?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약간 이런. 전화를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다 만나지? 그런 생각 들죠. 그런 생각을 하는 표정인 걸 제가 캐치를 해서 네. 주먹을 쥐었다가 가위바위보. 예, 할 뻔했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신입사원분들은 직접 발로 뛰어주는 모습을 만약에 보여준다라고 하면 실수를 했더라도 좀 야 이렇게까지 얘가 발을 뛰면서 열심히 맞아요. 했구나라고 네. 하는 게 좀 이해가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또 드리면 항상 플랜 B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어떤 플랜 B요?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도 무슨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우천시라는 게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아. 플랜 B.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느 회사에 벤치마킹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정중하게 신입사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거기를 갔다가 와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딴 데를 알아봐야죠. 다시 하면 딴 데를 알아봤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시킨 것만 한 거죠. 근데 이제 본인들의 표정은 그렇습니다. 시킨 거 다 했는데. 했는데 왜? 네. 했는데 그래서 여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럼 본인은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 또 알려주시면 거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 번만 더 생각을 하고 내일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답은 안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항상 플랜 B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고민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를 면접 때 질문을 하면 답변을 주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고 점수를 좀 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신입사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왜 선배랑 같이 팀을 이뤄서 일을 할 때 실수가 나왔어요. 그럴 때 솔직히 신입사원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혹시 뭐 고자질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사실 제가 한 게 아니라. 저 선배가 저렇게 하자고 해서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런 사람이면 정말 같이 일하고 싶지 않네요. 아, 만약에 저랑 책임님이, 그러니까 제가 후배고 선배고 그 위에 선배예요. 일을 시키셨어요. 근데 책임님이 실수를 해서 제가 사실 저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누구 밟으면 자기도 밟혀요. 그래서 언제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상생. 네.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 네. 그래서 나와 내 아랫사람이 같이 일해서 설령 내 아랫사람이 뭔가 실수를 해서 일이 틀어졌다 네. 하더라도 제가 이것까지 지도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아직 멀었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선배가 실수를 한 거는 후배 입장에서 가려줘야 되고 선배가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로 이거 금도끼야 정말. 서로 그런 쉴드 쳐주는 모습이 다만 가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느껴진다면 그 어떤 상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근데 보통 윗분들이 봤을 때 네. 둘이 시켜놨는데 누가 실수하는 거면 위에서 다 보여요. 누가 실수했는지 네. 다 알아. 네. 정확하게 이 사람이
그래서 굳이 신입사원이 그런 시니어, 그러니까 직속 상사는 아니지만 선배를 굳이 고자질 한다던가 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그나마 이제 그런 포장의 기술의 일환으로 서로 쉴드 쳐주는 모습이 있다면 아 얘네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는 어떤 근성은 있고 서로 어떻게 같이 해보자라는 마인드는 됐구나 정도의 성과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럼 이러면 어때요? 실드를 넘어서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신입사원이. 네. 그거 제가 잘못한 거. 건방진 또 주먹이 이렇게 나오나요? 나오진 않는데 네. 그것만 잘못한 게 아니라 항상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말로 아, 신해주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원래 그런.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선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지니까 어. 이렇게 나서지 않고 그리고 선배를 이렇게 핑계대는 후배는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잘못 뽑은 잘못 거죠. 뽑은 거죠. 선발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좀 극히 드물고 네. 혹시 있으신가요? 밑에 그렇게 겪어보신 아 후배들은- 신입 때 제가 그런 적은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네. 아 그거 누구누구 대리님이 그렇게 하자고 다 했는데요. 있으시네요. 이게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예요. 예. 네.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의도적인 것도 아니고 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때 느꼈는데 다행히 내가 그런 실수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우리 부사장은 알고 있어요. 다행히. 원래 저런 애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과장님 저맘때- 이미지가 결국은 계속 이렇게 되는 저맘때 건가요? 당황을 하면 네. 저런 게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본인의 경험상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다들 신입사원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야 그렇게 말하면 되냐. 술 먹을 때 따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때 좀 철렁하셨겠네요. 그 아차 싶은 게 있어요. 네. 소위 말해서 개념 없다라는 짓을 군에서건 아니면 사회에서든 저질렀을 때 딱 느껴져요. 아차 하는 게. 아. 예. 근데 저는 이제 제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경험상 공은 윗사람한테 돌리고 실질적인 거는 이제 아랫사람이 가져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임원하고 같이 보고를 들어갔는데 팀장이 채용 업무를 하면서 일일이 다 모르세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서류 전형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리크루팅을 나가시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황은 잘 모르십니다. 근데 이제 보고를 할 때 팀장이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답이 틀리게 대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말을 하면서 약간 수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팀장이 지시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해서 지시를 해서 내가 여기까지 해왔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주고 계셔서 근데 요 뒷부분이 남았다라고 하면 팀장의 평가 입가에 자체가 예. 네. 미소가 떠나진 않습니다. 네. 저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네. 군대에서 너 누구랑 군 생활 더 오래 할지 생각해봐라. 아주 요게 중요한 딱 생각나네요. 포인트시죠. 그래서 우리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네. 공모전에서 우승을 하건 뭐 상을 타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네. 본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 주변에서 도움이 되게 컸다. 그렇죠. 교수님께서 많이 뭐 방향성을 정해 주셔서 그걸 많이 살렸다. 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네. 수상한 공은 자기가 일단 가져가는 거는 나와 있고 어. 주변 이 사람은 참 겸손하기도 하구나 라고 하는 것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포장도 하면서 자기도 드러내면서 다 또 겸손까지 한다는 거 일거양득이라고 하죠. 그렇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를 있습니다. 낮추고 나를 낮추고. 모두를 높인다. 그렇죠. 말은 참 쉬운데 참 어려운 거죠, 그게. 평소에 네. 신입사원 때부터 저처럼 이렇게 하면 아, 역시. 어렵진 않은데 네. 이렇게 남을 대리를 고자리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너무 심취를 했는데 이 취준생 입장에서 들으면 면접에서 포장하는 기술 이게 진짜 관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접에서 포장하는 기술 다 오해를 많이 하세요. 예. 어떻게요? 그 손 선배가 아주 실례를 잘 들어주셨어요. 네. 동아리 회장 한 번 안 해본 사람 없고, 예, 뭐 남자라면 분대장 다 한 번씩은 해봤을 거고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리더십을 표현하려고 해요. 네. 예, 근데 그거 사실 거의 허구거든요. 음. 예, 그렇기보다는 과제 하나를 만약에 내가 수행했다라고 적어도 네. 내가 그 과제를 이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명확하게 그 과제를 수행하는 구성원들 중에서 어떤 역할을 갖고 있었고 B라는 친구는 어떤 역할, C라는 친구는 어떤 역할 그 역할을 같이 협업해서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된 문제들이 이러저러한 문제들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같이 썼다. 어. 그 중에서 채택된 건 이런 것이었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건 이거였다.
만약에 뭐 좀 더 표장을 하자면은 그런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깨달음을 가지고서 네. 귀사에서 이렇게 기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아주 훌륭한 포장 아닌 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얘기 나오면은 스토리가 확 풀리거든요. 곰 같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그라드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저도 되게 동감하는 게 자소서들 많이 보면 네. 보통 봉사활동, 아. 동아리 활동, 네. 군대 활동, 공대생들은 이제 전공 뭐 프로젝트 할 때 보면 자기가 마치 모든 활동의 리더이자 해결사 같은 컨셉으로 글을 많이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대부분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기업에서 그런 건 사실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맞지, 맞지. 네. 이거는 본인이 혼자서 이끌고 가는 거지 네. 같이 어울러서 하겠다는 마인드 자체가 자소서에 안 묻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접근 방식을 굉장히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이 과연 조직에 맞는 사람일까라고 퀘스천이 들게 만드는 자소서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들 왜 뭐 하다가 일이 생겼을 때, 불화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부분들 조정자. 네, 많이 쓰시는데 그게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대체적으로 쓰는 오류 중에 하나가 얘도 이렇게 문제가 많았고 쟤도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아. 저는 문제가 없어서 이걸 다 볼 수 있었어요 라는 관점으로 쓰는 자소서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네요. 네. 정치적작하시죠. 네, 근데 그게 가장 위험한 자소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너도 문제가 없었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사람마다 일장일단이 다 있는데 네. 나는 문제가 없고 쟤네들은 문제가 많았어요 라고 쓰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라는 시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자소서가 되겠죠. 정말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나는 문제였고 남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겸손. 겸손 어떻게 가져가냐. 내 문제가 없었는데 나한테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 라는 걸 집어넣어서 가져가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얘가 적어도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친구구나 라고 어필할 수 있는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소통을 잘한다는 말입니다. 아, 뭐요? 그렇죠. 헌신을 많이 했어요. 나 이거 되게 싫어하는데. 뭐 영업이나 인사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교적이다. 아, 네. 사람들과 굉장히 빨리 친해진다. 내가 저 질문 받았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저는 이렇게 항상 당하는 입장에서 당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배운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보면 힘내는 줄 알겠어요.